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하이스피드입니다. 하이스피드 에어로다이나믹, 즉, 고속 공기역학이죠. 고속 공기역학. 그런데 뭐, 우리, 좀, 처음 시작하시는, 조종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이런, 좀 생소한 용어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게 최종적으로, 운송용 항공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전투기 조종사 같은 경우는 다 이러한지, 초음속 비행은 일반화돼 있으니까, 전투기 초음속 비행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 운송용 항공기 가장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 있는 보잉 747이라든가 A380 이런 있잖아요. 보잉 777 그다음에 A350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이요. 거의 대부분이 마 0.8을 마 84, 88 거의 그래요. 89 어떤 좀 더 최대 속도 같은 경우는 마 0.96 막 이렇게까지 거의 비슷비슷한데 거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못 넘어가요. 왜? 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마턱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마턱 또는 턱 언더라 같은 용어예요. 같은 용어. 그래서 주로 마크턱이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마크턱 또는 턱 언더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외래어 써서 마턱 또는 턱 언더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우리 헬리콥터 조종사 하시는 분들이나 헬리콥터 공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룰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요? 맞아요? 왜? 헬리콥터는 음속에 한참 못 미치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로다 브레이드가 있잖아요. 로다 브레이드가 회전하잖아요. 로타 브레이드가 회전하면서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회전할 수가 있어요. 네?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스피드 에어로다이나믹을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헬리콥터 조종사 역시도 그다음에 공기 역할 앞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하시는 분도 이러한 이런 마크턱, 그다음에 턱 언더가 뭔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등장하니까 먼저 용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크리티컬 마크 넘버, 크리티컬 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계 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이게 쇼크웨이브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충격파예요. 충격파 이렇게 충격파. 그러면 노말이라는 뜻이 노말. 노말이 뭐예요? 일반 충격파? 일반 충격파라고 안 하고요. 우리는 수직 충격파라. 수직 충격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서브소닉은 아음속이고 슈퍼소닉은 초음속입니다. 그러죠? 초음속. 그 다음에 여기서 마 7.2, 7.77, 그 다음에 마 8.2, 이렇게 하는데 이 속도로가 우리가 지금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게 마 7.2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속도 나면은 이게 850km 정도. 850km.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 77 정도면 910km 정도.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예요. 그 다음에 마 8이면 977km per hour 정도.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일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사례로 들은 건데 일반 운송용 항공기 에어포일입니다. 일반 운송용 에어포일 같은 경우 막 850km 정도 가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안 받아요. 이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점점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잖아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는데 마 0.7, 0.77 정도 도달을 하니까 이 날개 윗면에서요. 날개 윗면에서 보이지 않는 파장이 생기는 것. 보이지 않는 파. 이거 보이는 거 아닙니다. 교육 목적상 이렇게 표기한 거지 보이지 않는 거. 이런 파장이 생기면서 앞쪽은 슈퍼소닉, 뒤쪽은 서브소닉.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굉장히 다루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다루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자, 초음속 흐름에서 반드시 충격파, 수직 충격파가 생기고 앞쪽은 슈퍼소닉, 뒤쪽은 सब소닉이다니. 어? 이거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더 속도가 더 증가했어요. 더 증가해서 막 8.2 정도에 도달하니까 막 8.2 막 970, 980이니까 엄청 이제 1000km 가까운 속도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지. 그 정도 속도에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속도가 증가하니까 위쪽에 있는 슈퍼소닉이 막 계속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강하고 커지고. 그렇죠? 그런데 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밑에서도 공기 흐름이 크리티컬 마크 넘버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공기 흐름이 다 똑같은 거니까 위나 아래나. 다만 아래쪽은 더 낮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 아래에서도 이와 같이 충격파가 또 생기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전체가 다 이와 같이 앞부분 전체가 이와 같이 슈퍼소닉 흐름에 노출이 되고 뒤쪽은 전부 다 아음속이 되는 거예요. 서브소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은 잘 내용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 같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례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양력이 이렇게 발생했다. 양력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런데 어느 정도 속도가 더 점증해서 충격파가 발생이 시작하니까 이게 좀 더 커집니다. 좀 더 커지고 이렇게 뒤로 가요. 뒤로. 더 뒤로 이동했죠? 더 커지면서 더 뒤로 갑니다. 더 뒤로. 이렇게 같이 이동하다는 거예요. 뭐가? 양력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속도에서 도달해서는 그냥 기수가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피치 다운 생기는 피치 다운. 그게 피치 다운. 이게 공기 역학적 현상으로 이게 전혀 뭐 어떻게 보이는 게 아니고 뭐 공기 힘에 의해서 공기 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거 연구하면 할수록 참 미스테리하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그 우리가 것을 알아가니까. 자, 이것이 그러면 크리티컬 마크 넘버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일전에 한번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있다.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쭉 증가를 합니다. 속도를 증가하다가 어느 속도에 도달하냐, 여기가 우리가 많이 얘기는 크리티컬. 더 이상 모든 항공기는 여기 운송용 항공이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크리티컬 마크 넘버에 이 속도에 도달해요. 이 속도에서 도달했다가 요 속도부터는 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해요. 항력이 요 정도 좀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MDD 즉 Drag Divergence 항력 분기 탱천은 나오죠. 분기 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좀 여기에 도달하니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쭉 내려오는데 여기 이 구간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운드. 그죠? 베리어. 음속 장벽으로 들어보셨죠? 음속 장벽. 이게 음속 장벽이에요. 보이지 않는 음속 장벽이 어마어마한 이 음속 장벽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그래프가 이렇게 급등할 정도로 여기에 장벽이 있으니까 이거를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음속 돌파예요. 여기를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돌파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죠? 어떻게 돌파했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고 또 우리 공학자들이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머리에 두시고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Mach torque is a aerodynamic effect라는 거죠. 공기학 효과다라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공기학에서. Whereby the nose of the aircraft 항공기 기수가 tend to pitch downward. 항공 기수가 숙여지는 거예요. 경향. As the airflow around the wing reached supersonic speed. 즉 날개
근처에 도달할 때, 이 around는 근처 대략적으로 도달한 건 아닙니다. 항공기가 지금 현재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 속도는 마하에 한참 못 미치는 속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 날개나든지 어느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발생할 꼭 날개만 아닙니다. 날개만 여기서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날개 외 어느 부분에서든지 크리티컬 막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터크 언더라. 대부분 마크턱이라고 해요. 마크턱. 마크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턱 언더라고 하니까 턱 언더 보면 뭐 다른 거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같은 뜻이다. 같은 의미예요. Aircraft first experience입니다. First experience. 첫 번째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언제 이 디스 효과가 significantly below the Mach number 1.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상당히 낮은 항공기를 하고 있을 때도 이것을 결한다는 거예요. 마하를 돌파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낮은 아음 속에서, 상당히 낮은 높은 아음 속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Or transonic. transonic 뭡니까? 천음속이라죠. 천음속. supersonic aircraft experience. 이것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초음속이 비행을 합니다. 모든 이 같은 영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크리티컬 마크 넘버를 크리티컬 마크 이렇게 하는데 크리티컬 마크 넘버를 어떻게든 자꾸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When the aircraft speed reaches the critical Mach number, critical Mach number에 도달했어요. 하면은 accelerated airflow. 어디에서 local, 국지적으로 reach the airspeed, 소음에 단다는 거예요. speed of sound에 도달하는 거예요. 음속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든지. 그러므로 해서 small, 약간 shock wave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Even though the aircraft were still traveling below the speed of sound, 음속이 상당히 낮은 속도에 있음에도 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The region, 어떤 region이냐? In front of the shockwave, 앞쪽의 구역은 뭐냐? When general high lift. 높은 양력이 거기서 발생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As the aircraft itself flies faster, the shockwave가 over the wing get stronger,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move rearward, 뒤로 이동하고, 함으로써 creating, 자 중요한데요. creating high lift further back along the wing. further back, 뒤쪽으로 자꾸 이동한다는 거예요. 앞에 제가 그림을 통해 설명드렸죠. 화살표로. 이와 같이 뒤로 속도가 빨라지니까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뒤로 이동하면서 양력도 더 뒤로 가죠. 그러면서 this rearward movement leave aircraft 딱 이것인데 더 이상 밑으로 숙여지게 하는 거예요. pitch down. 여기서 pitch down.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회복이. 아음속 항공기는. severity. 얼마만큼 이게 그 마크 넘버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항공기 설계 조건에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 뭐냐면 thickness는 뭡니까? 두께죠, 두께. 에어포일 두께. 두꺼운 것이 더 많고 크게 봐. 그 다음에 swept wing, swept angle. 이거 뒷좌심 각이 더 클수록. location of 테일프레임 더 가까울수록.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에어프레임, 테일프레임은 뭐냐면 테일프레임 많이 얘기 나오거든요. 테일프레임은 뒤에 있는 거잖아. 뒤에. 테일에 있는 프레임이니까 이거는 수평 우리가 이제 안정판, 수평 안정판 이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일프레임 were positioned further aft. 저 뒤쪽에 있습니다. provide longer stabilizing pitch up. 그러니까 뒤쪽에 더 쭉 멀리 있으면 더 provide longer 더 긴 stabilizing pitch up moment를 주니까 그만큼 그렇죠? tailplane position further aft can provide longer stabilizing pitch up moment를 더 제공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camber thickness of the camber 그죠? camber 알죠? camber effort well offset critical mark number인데 more highly curved 즉 이렇게 커브 곡선이 너무 이렇게
곡선이 너무 큰 항공. 이게 꼭 날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커브 할수록 upper surface goes lower, 더 낮다는 얘기예요. 더 이게 자꾸 크리티컬 마크 넘버가 더 낮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있을 때가. 자, 이 이제 한 사례인데, 이건 이제 에어포일 두께와 관계된 거예요. 에어포일 두께 하나, 에어포일 두께. 이게 일반 운송용 항공기. 그죠? 이제 중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초음속 항공기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에어쇼 같은 데 가면은 전투기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그 날개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저 날개가 우리가 생각했던 날개하고 전혀 다르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이것은 뭐냐면 대부분 이런 초음속 항공기는 아주 얇고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꼭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얇으니까 크리티컬 마크가 자꾸 더 커지죠. 이렇게 되면. 그죠? 크리티컬 전부 더 커집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은 더 낮추는 것이고 두꺼워질수록.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recovery입니다.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이 sometimes. 이제 이건 조종사들에게 관계된 거예요. sometimes recovery impossible. 불가능할 수 있다. 서브소닉 항공에서는 사실상 이것 때로는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하느냐? 낮춘다. 고도를 낮춘다. However, the aircraft descend to this denser. 즉, 고도를 낮추는 거죠. 그죠? 하이 알티튜드에서는 그만큼 공기 뭡니까? 그 공기 밀도가 작죠. 그러니까 공기를 낮추면 공기가 그만큼 밀도가 높죠. 그랬을 때 컨트롤 서티 이것은 뭐냐면 primary control surface입니다. 세 가지가 있죠. primary may return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로 내려오면 강화를 했을 때 가장 이게 좋은 방법. 왜? Because drag 항력이 tend to slow the aircraft 항공기를 그만큼 느리게 한다. 항력이 그만큼 더 뭡니까? 밀도 때문에 공기 밀도 때문에 이 공기 밀도 때문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While the airspeed 다음에 speed of sound라든지 control authority supposed to increase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도를 낮추면 항공기 이만큼 항력이 이와 같은 그 엘리베이터라든지 이와 같은 아일러론 같은 경우에서 기능을 그만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조종사가 할 수 있는 건 3개야. 크리티컬 마크 넘버를 줄여야죠. 그렇죠. 이게 크리티컬 마크 넘버를 줄여라는 거예요. 앞에서 했잖아요. 이걸 초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초과하지 말아라. 다음에 그래도 속도가 더 높아졌다. 그러면 스피드 브레이크를 써라. 스피드 브레이크에서 속도를 낮춰라. 그렇죠?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extending landing gear. 착륙 장치도 내려서 그만큼 항력을 막 높이는 거예요. 이 3가지 조건이. 그죠? 항력을 3가지가 아니라 이건 속도와 관계된 거고 2개는 항력을 낮추는 거. 항력을 그만큼 증가시키는으로써 이와 같은 마크 넘버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아셨죠? 특권등. 자, 이거는 F-16 비행기. 요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에어쇼 같은 때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잘 전투기들이 그 에어포일을 한번 관찰해보면 이런 그 에어로다이나믹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크턱에 대해서 쭉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